어제 비트코인이 7.5%, 이더리움이 18%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수요가 생긴 게 아니라 강제로 올려진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동안 19억 달러가 청산됐고 12만 명이 당했습니다. 어제 급등의 정체와 코인이 왜 평소엔 오르지 못하는지를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숏 청산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숏은 코인을 빌려서 먼저 파는 거래입니다. 6만 달러에 빌려 팔고 5만 달러로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습니다. 차액 1만 달러가 수익입니다. 빌린 걸 다시 사서 갚는 이 과정을 환매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갚을 때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숏을 칠 때 못 버티는 가격을 미리 정해둡니다. 청산가입니다. 가격이 청산가를 넘는 순간 거래소가 강제로 환매수를 실행합니다. 이게 숏 청산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 환매수는 시장의 매수 주문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을 더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청산이 한꺼번에 터진 이유는 쌓인 숏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8월 16일 기준 시카고 선물거래소 큰손들만 3만 5천 개를 숏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세로 24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입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니 청산가도 6만 5,100달러 바로 위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아침 미국 재무부가 자기가 발행한 국채를 도로 사겠다고 발표합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사면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없는 코인이 유리해집니다. 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6만 5,232달러까지 올라 밀집 구간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첫 청산의 환매수가 매수로 들어가 가격을 밀어 올렸고 그 가격이 위쪽 청산가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이 연세가 24시간 이어졌습니다. 청산 19억 달러, 그중 17억이 숏이었고 12만 명이 당했습니다. 당시 뉴스가 꼽은 이유는 맞았을까요? 뉴스가 꼽은 급등 이유는 셋이었습니다. 코인 규제안, 국채 되사기, 백악관 코인 회의. 셋 다 사실이지만 인과관계로는 약합니다. 규제안은 하루 반 동안 비트코인을 0.3% 움직였고 국채 되사기가 내린 금리는 0.08%포인트입니다. 백악관 회의는 새로운 발표 없이 끝났습니다. 이 세시한 일은 가격을 6만 5,100달러 위로 올려놓은 것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청산 연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코인은 평소엔 오르지 못하는가?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먼저 파는 쪽, 공급 세축입니다. 코인 가격도 결국 공급과 수요입니다. 코인은 이자가 없어서 오르려면 새돈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연 5%를 주는 미국 국채가 그 돈을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은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합니다. 첫 번째는 채굴사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캐는 원가가 평균 7만 4,300달러입니다. 어제 시세는 6만 9,488달러. 한 개당 4,800달러씩 손해입니다. 손해면 버티면 되지 않냐 싶지만 전기요금과 인건비는 코인이 아니라 달러로 나갑니다. 그래서 채굴사들은 올해만 비트코인 2만 8천 개를 팔았습니다. 보유량이 12만 7천 개에서 9만 9천 개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기 설비를 AI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코인을 만들어 공급하는 쪽이 가장 급하게 팔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인을 사서 들고 있던 상장사들입니다. 새 주식을 찍어 판 돈으로 코인을 사는데 주가가 코인보다 비쌀 때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스트래티지가 올해 7천 개 가까이 팔았습니다. 배당과 우선주 매입에 쓸 현금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8월 3일에는 시가총액이 보유 코인 가치보다 낮아져 새 주식을 찍을 조건 자체가 깨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파는 사람이 없어도 물량이 스스로 늘어납니다. 검증하는 사람이 자기 이더를 걸고 일하는 구조이고 그 대가로 없던 이더를 새로 찍어줍니다. 이더를 맡기면 연 2.66%를 준다는 그 이자가 바로 새로 찍은 이더리움입니다.
물론 태우는 쪽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돌 때마다 받은 사용료를 없애는데 소각이라고 합니다. 새로 찍는 양이 하루 1700개라 소각이 그보다 많으면 전체 물량은 줄어듭니다. 2022년엔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더리움이 사용료를 90% 넘게 내렸습니다. 거래를 대신 처리하는 보조망에 싸지면서 거래가 전부 그쪽으로 옮겨갔고 지금 소각량은 하루 50개에서 70개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하루 1700개를 찍고 60개를 태우면 수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채굴사는 손해라서 팔고 상장사는 현금이 없어서 팔고 이더리움은 스스로 증식합니다. 그럼 사는 쪽, 수요 두 축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ETF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여기서 54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2024년 출시 이후 최악입니다. 지난주에 11억 달러가 들어오며 유출이 처음 뒤집히긴 했습니다. 다만 이 11억은 빠져나간 54억의 5분의 1이고 거래대금은 2024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방향은 바뀌었지만 관심 자체가 적다는 뜻입니다. ETF가 밖에서 오는 새 돈이라면 시장 안에 이미 있는 현금도 수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를 받고 1코인을 내주면서 가격을 1달러에 묶어둔 코인입니다. 지금 규모는 약 3천억 달러. 5월에는 3,100억 달러였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거래했을 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소의 원인은 코인이 아니라 미국 국채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받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가장 큰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1,410억 달러, 국가로 치면 세계 17번째로 한국보다 많습니다. 법은 준비금을 미국 단기국채와 현금으로만 들도록 못 박아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달러를 쓰는 곳과 국채를 사주는 집단이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된 스테이블 코인법이 이자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지니어스법입니다. 이자를 주면 은행 예금과 같아지는데 예금자 보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맡겨두면 받던 이자가 법으로 막히자 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국채 이자를 그대로 주는 다른 코인 상품으로 갈아탄 겁니다. 국채를 잘게 쪼개 코인으로 파는 상품인데 반년 만에 16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는 일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준비금 규정 때문에 사는 건 의무입니다. 줄어든 것은 코인 시장 안에서 거래했을 현금뿐입니다. 다만 이들이 사는 건 만기 93일 이하 단기국채라 지금 문제가 되는 30년물은 사지 않습니다. 재무부가 30년물을 직접 사러 들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채가 얼마나 주길래 그럴까요? 이더 스테이킹 연 2.66%, 미국 3개월 국채 3.86%, 30년 국채 5.28%, 신용 좋은 회사채 5.42%, 신용 낮은 회사채 7.09%. 코인이 가장 낮습니다. 국채가 이렇게 많이 주는 건 미국이 너무 많이 빌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빌린 돈이 39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한 해 예산 700조 원의 약 80배입니다. 올해 7월 적자는 4,323억 달러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이고 올해 적자가 이미 작년 전체를 넘었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사줄 사람이 줄어 할인폭이 커졌다는 뜻이고 30년 국채 5.28%가 그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공급 세 축은 채굴사, 상장사, 이더리움. 셋 다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 두 축은 ETF와 스테이블코인. 둘 다 줄었습니다. 파는 물량은 그대로거나 늘고 사줄 수요는 줄었으니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수요 두 축이 줄어든 이유는 둘 다 국채 이자입니다. ETF에서 나간 54억도 이자를 더 주는 국채와 AI 주식으로 갈아탄 돈입니다. 공급 쪽은 다릅니다. 채굴사는 시세가 원가 미디라 팔고 상장사는 주가가 보유 코인 미디라 팝니다. 팔면 시세가 더 낮아지고 낮아지면 또 팔게 됩니다. 이더가 늘어나는 건 2024년에 이더리움이 직접 정한 규칙이라 풀어줄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손들이 숏을 3만 5천 개나 쌓아뒀던 겁니다. 공급이 멈추지 않고 수요가 줄어들면 숏은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 숏이 어제 한꺼번에 청산된 겁니다. 스스로 오를 힘이 없으니 남의 강제 환매수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많이 빠졌으니 이제 싼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고점에서 2022년 바닥까지는 77% 빠지는 데 376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44% 빠졌고 318일째. 기간은 비슷한데 낙폭은 절반 수준입니다. 불안하니 차라리 코인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1년 금은 20% 올랐고 비트코인은 45% 빠졌습니다. 1분기에 금 ETF로 444억 달러가 들어올 때 비트코인 ETF에서는 돈이 나갔습니다. 국채이자가 내려오면 바로 다 풀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자가 내려가면 ETF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시세를 올려야 채굴사와 상장사도 파는 걸 멈춥니다. 순서가 국채, 수급, 시세라서 국채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국채이자가 어제 처음 움직였습니다. 재무부가 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에서 4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30년물 금리가 5.31%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니 발행한 쪽이 직접 사러 들어간 겁니다. 코인 관련 법은 아직입니다. 그제 나온 규제안은 제안 단계라 의견 수렴에만 60일이 걸립니다. 크게 바꾸는 건 의회의 클래리티법인데 9월로 연기됐고 통과 확률은 19%입니다. 7월엔 50%였습니다. 첫째, 8월 2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잭슨홀 회의입니다. 새 연준 의장이 첫 연설을 하는데 물가부터 잡겠다고 하면 국채이자는 당분간 내려오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쪽 이야기가 나오면 내려올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9월 9일 재무부의 국채 매입 첫 회차입니다. 예정대로 40억 달러를 넘기면 코인이 넘어야 할 5%대 기준이 낮아집니다. 예정보다 작으면 사줄 사람 부족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셋째, 9월로 연기된 코인법 표결입니다. 통과되면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되고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도 합법이 됩니다. 연금과 기관 자금이 들어올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부결되면 그 돈은 계속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 가지 모두 코인 뉴스가 아닙니다. 수급을 막고 있는 국채이자와 법이 풀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수급이 들어왔는지는 지표 하나로 확인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잔액입니다. 다시 3천억 달러를 넘으면 수요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 어제 급등은 숏강제청산이 만든 가격이라 수급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둘, 채굴사와 상장사와 이더리움은 계속 공급하고 수요는 연 5%를 주는 미국 국채가 먼저 가져갑니다. 셋, 볼 것은 가격 차트가 아니라 국채이자와 스테이블 코인 잔액입니다. 코인이 몇 퍼센트 올랐다는 뉴스는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세는 결과일 뿐입니다. 수급이 돌아와야 합니다.